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지요. 앞으로는 지하 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서울시 내 지하 반지하 주택이 이제는 아예 사라질 것으로도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약 20만 호의 지하 반지하가 현재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은 또 문제로 또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그리고 어떻게 또 주거 형태가 변화될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쏠쏠한 한 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오늘 저희가 다양한 정보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짚어볼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갈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정보들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여러분께서도 미래가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이슈부터 먼저 저희가 오늘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할지 차근차근 준비를 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스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에 비 피해에 경제 상황 안 좋은 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굉장히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태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황이 닥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그걸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금리가 또 인상되면서 또 현재 대출자들의 현재 금리 압박, 특히 이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8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시장이 시작됐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또 현재 경제 상황 또 어떤가에 대해서 좀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실제적으로 현재 전체적인 우리가 경제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현재 실제적으로 국민들도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최근 발표된 2022년도 GDP 전망을 보게 되면 발표된 이제 기관들을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라든가 현대경제연구원, KDI, 그다음 한국은행 이게 발표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연간 한 3%, 연간 3%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 2.6%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KDI와 한국은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2.7% 정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2월 달에는 이제 한 3%대를 잡았다가 5월 달에 다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2.7%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6에서 한 2.7%, 한 2.5% 정도 될 거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민간 소비라든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 보기보다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 성장률은 현재 2%대 3%가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현재 한국은행이 3.1% 정도 연간 잡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재 3.9% 정도 그리고 한국은행이 4.5%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어차피 상반기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만 보더라도 거의 4에서 작아야
2.7%, 2.7%에서 현재 4.5%대까지 올라갈 거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020년도 GDP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살기가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가 자체가 이게 현재 이 상태에서 고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중부지방과 수도권 지역 지방을 이제 넘나들면서 현재 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작물 특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추석 물가가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거기 실업률을 보게 되면 현재 2021년도 실적치를 보게 되면 3.7% 정도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올해는 현재 3.1에서 현재 3.5% 정도 각 기관별로 했을 때 거의 3%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현재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돈 값어치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뭐 현재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현재 꿈에 꾸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고 하다못해 식재료들 또 현재 어떤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 자체가 워낙 또 높게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건설 투자는 어떠냐? 건설 경기를 봤을 때 건설 경기가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미치는 국내 영향 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대통령에 관련된 또 8.15 사면을 봤을 때도 경제인들을 많이 현재 풀어준 걸 보시면 건설 경기라든가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건설 경기 특징이 수주는 최대치입니다. 수주를 받은 목표량을 훨씬 더 뛰어넘었고요. 최대치인데 수주를 받은 거에 반해서 투자는 감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비용은 줄었다는 얘기고 수주만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토목 투자는 감소를 했습니다. 토목 투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목건설에 관련된 투자 비용은 줄었다. 우리가 지금 비 피해를 잡은 부분도 봤을 때는 기본적인 토목 설계라든가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목 투자는 현재 다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 비 피해를 통해서 주거용 건축 투자는 정체가 됐고 주거용 주택들이 거래가 정체가 되면서 당연히 투자는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택이 아닌 것만 좀 양호하다. 현재 수주와 투자가 모두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이 수치가 나타낸 거고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투자 추이를 보더라도 건설 투자 총액이 보시게 되면 그래프상으로 보셨더라도 가장 높은 지점이 2017년도였고요. 건설 관련된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봤을 때 그 다음에 현재 실제적으로 계속 떨어지게 가면서 2021년도에도 굉장히 하락폭을 크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정별로 봤을 때 건설 투자 추이를 보시게 되더라도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 푸른 색깔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2012년도 기점에 46조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2016년도에 109조,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현재 실제로 2015년도, 16년도 이때 기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 18년도 떨어지면서 현재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2019년도부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주거용 건물, 붉은 색깔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높은 고점인 98조 원을 기록한 때가 2016년도 하반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현재 가격이 조금 완만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건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목건설에 관련된 내용이 2009년도를 기점으로 103조 원이 투자가 됐었는데 이게 계속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74조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토목공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토목공사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기본적인 토목 설계가 들어간 이후에 건축이 현재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기초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토목공사거든요. 터파기를 한다거나 배수로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토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그만큼 토목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 시설들이 그만큼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현재 연결이 되는 지점이 현재 이번 주에 들어서 나타난 거다.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땠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만 먼저 보게 되면 서울 지역 붉은 색깔 지역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주간 증감률입니다. 한 주간에 늘어나고 줄어든 그 증감률 나타나는 건데 용산 서초부터 해서 강서 강남까지는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다 보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푸른 색깔이 이제 전세 가격 지수 주간 증감률인데요. 전세 가격이 그래도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현재 강서구가 0.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미 역전이 됐고요. 도봉구는 매매 가격이 증감률보다 전세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강동은 똑같고요. 성동 지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다. 거기에 동대문 지역도 강서만큼 현재 전세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가격이 얼마나 또 그 지역에 또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이제 매매 가격을 현재 어떤 형태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봤을 때는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서초 지역도 가격이 좀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죠. 서초 지역이 한 1, 2주 전부터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보합이 다시 돌아선 거고요.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현재 1월부터 해서 계속 하락을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전주 대비를 보시게 되면 전주 대비했을 때는 0.05%대까지 떨어진 거고요. 지난주에 비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에 비했을 때 전년 2021년도 8월 달 비했을 때는 7.7% 정도 최저 7.7%에서 9.1%대까지 오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했을 때는 현재 실제적으로 7.7% 정도가 높게 상승됐다. 물론 고점을 지나서 이제 하락세로 현재 전환된 건 사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폭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떨어지는 지역들만큼 특히 이제 지역적인 여건이 조금 더 불안정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지 않은 지역부터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경기도 지역도 화성이라든가 수원 또는 현재 갑자기 또 급등했던 인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집값이 조금 더 꺼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버티고 있는 지역들은 되게 입지가 우수한 지역들,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 서초 일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공급 전망.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공급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양들을 늘리겠다 이번에 정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늘어나는가. 물론 2022년도 하반기 물량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임 정부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년 정도 돼야 되게 수치가 나타나겠죠. 보시게 되면 합계가 48만 가구 정도 됩니다. 2022년도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이 6만 가구, 그다음 민간 부분이 42만 가구가 이제 하반기에 공급이 될 거다. 이게 인허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허가 물량은 실제적으로 2027년도 정도 입주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또 분양도 있겠죠. 이제 입주 물량이겠지만 분양도 실제적으로 분양이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분양되면서 한 3, 4년, 짧게는 3, 4년, 길게는 4, 5년 후에는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 35만 가구. 또 전년 대비했을 때 조금 늘어나긴 했으나 그 수치는 미미하고요. 2021년도보다도 사실상 수치는 좀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공급량, 특히 이제 인허가다 분양 물량들이 줄었다라는 내용은 향후에 5년 정도 기점에 5년 후에는 물량들이 그만큼 입주할 물량들이 그만큼 지금보다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현재 도시를 만들어 주던 또 주택 공급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간접시설, 도로, 철도죠. 이게 SOC 사업의 예산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현재 2022년 정부 SOC 예산이 28조 원 정도 됩니다. 도로와 철도에서 좀 증액된 건 사실이고 GTX 노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을 무분별하게 그냥 뭐 예전처럼 현재 몸으로 하는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현재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 현재 이런 것들 교통망 확충에 1조 7천억 원, 첨단화 산업에 1조 5천억 정도, 스마트 시티에 2천억 정도를 현재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SOC 예산 중장기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실질 가격이라든가 명목 가격 보시더라도 현재 2020년도에 조금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8조니까 2021년도에는 현재 26조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SOC 사업에 많이 예산이 편성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도로와 철도 부분에 많이 편중된 건 사실이고요. 도로도 현재 5조 3천억이 5조 7천억 정도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 철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현재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물론 이 예산이 뭐 전년도부터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이죠. 작년부터 예산이 결정돼서 올해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잡힌 예산이 이제 내년에 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앞으로 또 SOE 사업, 특히 이제 토목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이 집중되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밀하게 또 연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고요. 또 현재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현재 국정과제라든가 개정 범위, 주요 관계 법령이 바뀐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정시가가액 비율 조정해서 공시가 현실화 재수립했죠. 재작년 가격 수준으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장기적으로 폐지할 거를 감안을 하고 완화를 하는 부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했죠. 당연히 1주택자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율도 인하 가능하고요. 세부담 상한 비율도 또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납부 이연 영용. 이연을 해서 납부를 조금 더 연장해서 나누어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됐고요. 상생임대 또 특히 이제 5% 미만으로 이제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임대인들한테 양도세 특례 확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취득세 완화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령도 조정이 되고 토목공사 비용 또 현재 건축과 관련된 내용, 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 다 연결돼서 주택과 현재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연간 가격 전망을 보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떨어지느냐라는 내용이겠죠. 오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상반기, 하반기를 봤을 때 연간에는 0.5% 정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수도권 지역이 0.5%, 그다음에 지방 지역이 0.5%.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2.6% 정도 오를 거다. 2.5% 하반기를 따졌을 때 현재 상반기에 0.1%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2.5%가 오르고 합계가 2.6%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값은 약간 보합이라든가 떨어질 상황이 되지만 거기에 반해서 임대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고 그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란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집값은 오를 거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켜보게 되면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다. 경제 환경이 안 좋죠 현재. 거기에 절대적인 가격 수준 너무 비싸졌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집을 살려는 욕심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또 지방 분양이 또 부진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또는 현재 지방 미분양 분량이 현재 적체되고 있고 거기에 변동성 확대라든가 유동성 축소, 성장 기대 저하 때문에 사실 집을 사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임대료가 높아졌지 않느냐.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라든가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임대 시장으로 진입한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의 준공 감소한 거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준공이 이미 물량들이 없습니다. 준공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라도 당연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전세라든가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료 부담이 매매 유입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매매 가격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해진다. 또 수도권 준공은 평균치인데 서울 준공 수량은 감소하고 실제적으로 공급 추가 감소가 또 우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물량은 그만큼 더 축소가 될 거다. 거기에 규제 완화 기대감, 시장 중심 정책을 통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고조가 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실수요자 비대상 대출이라는 완화, 또 수요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거다.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어떤 거를 또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현재 종합해서 보게 되면 집값은 현재 떨어지지 않고 오를 지역들은 그래도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또 금융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집값이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으나 그게 지속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 이미 그만큼 많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또 멈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수요가 집중된 지역들은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을 어떻게 할 건가, 내 집 마련 기회는 마련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미 이제 저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또 떨어질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탄탄한 전략 같이 한번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처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상가 정보 저희 가지고 왔고요.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 1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 보니까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상가만의 매력 당연히 있죠. 바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신축 상가고요. 초육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얼마나 걸리냐면 한 50초 정도 걸리고요. 현재 서초동에 있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층 상가 테라스는 또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전용 면적이 99.3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30평 정도 되는 대형 상가고요. 대지가 21.42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그 투자 가치도 있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역 세권 교통망 편한 건 다 아실 거고요. 양재역 세권은 주변이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또 개발 호재라든 희소성 높은 또 상업지에 높은 임대를 기대하면서 내가 스스로 운용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또 반을 쪼개서 임대를 놓고 내가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현재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의 3호선과 신분당선.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됐고요. 현재 더블 역세권에 이제 GTX 신호선이 현재 개통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 특히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또 현재 서초 IC와 반포 IC가 연결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제어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 환경 개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서초면 RNC 단지 양재 IC 주변이라든가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 또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 또 이런 것들이 워낙 또 그 기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치동 재건축 단지라든가 학원가 그 중심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강남도로 바로 이면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여기엔 GTX 양재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겠죠. 거기에 신동아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현재 우성 무지개는 재건축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신동아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총 5천 세대인데요. 그만큼 이 주변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를 중심으로 현재 대형 보험사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상업시설 밀집 지역 같은 경우 강남역 배우단지 이런 것들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권역별로도 굉장히 우수한 권역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현재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예술 문화 공간부터 개량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현재 양지역 중심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붉은 색깔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재 IC 주변에 현재 우면동 일대 100만 평 규모의 R&CD 특구가 이미 지정돼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KT, LG, 삼성까지 연결된 현재 대형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밸리까지 만들어 일반 직장인들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15,000개 2조 원 이상의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이다. 또 현재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개통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구간 1차 구간이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삼성역에서 다음역 양지역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양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면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또 있죠. 이 중심에는 봤을 때는 상업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정도 시세고요.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되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현재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높은 현재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자, 서초구 서초동에서 이렇게 상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역삼역에서는 도보로 3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분리형입니다. 지금 실제 투자가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입지적인 장점을 좀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신분당선,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이미 준공된 완료된 오피스텔입니다. 원룸 1.5룸 구조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1,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수익률이 높고 노후 생활까지 가능하고 토지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상업지이기 때문에 또 테헤란로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가치 상승을 보실 수 있고요. 테헤란로 현대자동차부터 롯데, 삼성까지 연결된 라인에 IT 창업밸리부터 해서 현재 그 주변에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역삼역, 도보 3분의 신분당선, 강남도로 배후 상권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들이 많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이 현재 오피스텔, 깨끗한 오피스텔도 많이 찾는 수요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혼자 사는 인구들이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대들은 현재 테헤란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상업지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묶어서 벤처 산업 벨트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앞으로 투자 가치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센터필드가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 사업을 통해서 업무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각 층마다 현재 기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통해서 탄천과 송파 또 현재 영등대로 통합개발해서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된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 GTX A노선부터 C노선까지 영등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현재 위례신사부터 KTX, GTX, SRT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 현재 현대자동차부터 롯데치성 부지까지 현재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용적률 같은 허용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억 2,500만 원부터 4억 1,500만 원 부가세 별도고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고요.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금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소요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가치 높은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거나 우리 또 박영신 소장과 함께 여러분 상담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638-3994번은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역시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핵심적인 정보들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40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지역 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이분과 함께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도시 2040 그 도시 기본 계획도가 많이 바뀌었죠. 또 서울이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 됨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그 변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천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새롭게 그
강남과 강북의 차이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도를 놓고서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행의 일상에 이제 일권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수변 중심이죠. 요즘에 수변으로 인해서 탄천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편해서 상당히 공간을 좋게 만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과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과 강북의 차이로서 중심지가 얼마만큼 도시의 경쟁력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거를 포커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라고 하고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는 경직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이긴 하고 또 우리가 전국을 놓고 본다면 개발이 되는 쪽이 있고 개발이 되지 않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하나 지상으로 지금 현재 철도들이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지하 쪽으로는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지금 현재 철도가 들어가는 지하 사업들로 한참 활성화되고 있어서 미래에는 교통이 얼마만큼 변화해 되는 거에 의해서 주변의 여건이 바뀌느냐라고 한번 짚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행 일상권을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주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계획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느냐. 도보 30분 이내에서 지금 이제 보행권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자리와 모든 게 다 복합이 돼서 자족형으로 될 수 있는 쪽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중심 공간이 지금 새롭게 지금 현재 발표가 돼서 지금 현재 안양천이나 중량천이나 홍제천, 탄천에는 지금 현재 발표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수변 명소에 서울 시내에 이렇게 천이 22개가 있습니다. 이 22개를 거쳐서 얼마만큼의 지금 현재 중심의 공간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얼마만큼의 그쪽에 그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하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천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는 그런 부분과 우리가 강남과 강북으로 봤었을 때 강북의 강남에 다리를 거쳐서 가게 되지요. 영동대교라든가 반포대교라든가 한남대교를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빠르게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끔 가는 그런 부분과 뭐 그동안의 수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그 한강 쪽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요즘에는 멈춰 있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시역 중심의 한강변을 놓고서 양옆을 강남과 강북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의 또 호재를 본다면 중심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서울 3도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3도심을 놓고 본다면 서울 도심 중심이죠. 여기가 지금 중심입니다. 여의도 강남을 놓고 봤었을 때 고도화에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느냐. 그 다리를 지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교죠. 대교를 지나섰을 때 앞으로는 지금 현재 광화문 시청이 개발을 합니다. 이번에 광화문이 거기 오픈을 했죠. 강화문 공원이 오픈을 하면서 서울 시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화문 시청을 거쳐서 또 내지는 역사문화라고 하면 인사동입니다. 인사동에서 지금 현재 경복궁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강북 쪽이 지금 현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운지구입니다. 세운지구에는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에 대한 부분이 남천과 북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종로구 쪽의 남천과 북천에 대해서는 미래 도심의 재생이 될 수 있게끔 탄생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새롭게 용적률이라든가 주변의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이 얼마만큼 강화되느냐 강남 강북도 이제는 눈여겨볼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40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 지역들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또 신청하셔서 우리 최용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적인 부분들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도 소개해드렸던 지역들도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핵심 지역 공략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만 예약 필수니까 연락 주셔서 예약까지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
있네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도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이해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또 떠나보도록 할게요. 성북구 장이 13구역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6호선 돌고 지역과 인접해 있네요. 이곳의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늘 있잖아요.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장이 뉴타운을 말씀을 드리는데 성북구 장이 뉴타운은 그야말로 반쪽의 개발이었었습니다. 56만 평을 불과하고 15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뿐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거의 한 20년간을 가면서 입주한 거는 2017년도부터 입주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활성화가 돼서 15개 구역이 모두 해제가 돼서 이제는 개발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호재가 됐던 그런 우리 성북구 장이동 13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13구역 같은 경우는 장이동 성북구는 6호선만 지나갑니다. 그 옆에는 4호선이 있고 1호선이 있지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6호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동북선에 의해서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세대는 13구역입니다. 이 13구역은 거의 이 15개 주역 내에서 제일로 큰 9만 6천 평이 되는 그런 구역 내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1구역이나 2구역이나 4구역, 7구역은 굉장히 우리가 한 2천 세대 정도만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만 여기가 9만 6천 평이 되다 보니 우리가 6만 평만 봐도 거의 한 3,500세대라고 보는데 이렇게 9만 평이 넘는 거다 보니까 거의 5천 세대가 넘는 아주 대단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우리가 지구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거래가 할 수가 없죠. 거래가 할 수 있다면 무주택자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이 거래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여기 조합원 형성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거래가 가능하고요.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테라스가 모든 게 다 있고 면적이 넓게 해서 아주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용 면적이 29.9에 대지 면적이 23.73이면 대지 면적은 7평이고 여기는 그 전용 면적은 9평이지만 실사의 면적은 15평이 되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천에서부터 3억 9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기준으로 한다면 전세가 지금 현재 2억 4천, 2억 5천이 형성되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장인우탄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14구역 도로 건너편에 바로 있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아주 많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게 다 갖춰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 인프라가 되어 있다. 주변에는 백화점이라든가 큰 홈쇼핑이라든가 그 타운이라든가 우리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재개발이라는 이런 부분이 이슈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과 GTX 신호선 강운대역에서 있기 때문에 강운대역 자체도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으로 인한 호재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께서 거주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 중심에서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입지는 우리가 성북구 장이동이라 그랬는데 이 성북구는 지금 현재 성북동에서부터 종암동까지 해서 성북동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기름동까지 해서 보면 서울에서 제일 큰 뉴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뉴타운의 자리가 하나가 딱 잡혀져 있고요. 6호선을 타고 우리가 상월거리나 들권역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4호선이 지금 현재 기름역에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는 석계역이나 강운대역에서
지역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또는 이제는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강남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개발 호재라고 하면 이슈는 여기가 지금 현재 15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 뉴타운입니다. 이 뉴타운 중에 4구역은 2025년도에 입주 예정을 하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고 6구역이나 10구역은 지금 펜스 쳐서 지금 현재 가는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 7구역까지 본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3구역에 지금 현재 96,000평에 달하는 이 면적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데 7구역의 4분의 1만큼 지금 현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구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11구역과 13구역이 남아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8구역, 9구역은 용적률이 지금 현재 폐지서 35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3구역도 용적률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셔서 미래가치, 재개발 충분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강운대 역세권이 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세권에는 GTX 신호선이 지나갑니다. 하면 GTX 신호선을 타면 강남 3선까지는 1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아주 초고속으로 우리가 운행이 되죠. 이 강운대역을 가면 강운대역에 강운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쳐서 장이 뉴타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지금 현재 자족형으로서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상업이라든가 물류 이동이라든가 자동차의 지금 현재 입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여기서 수요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상당히 많아서 같이 이렇게 장이 뉴타운 앞으로 굉장히 번화하고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호선이 지금 현재 여기 강운대에서 삼성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까지 우리가 강남까지 가는 데는 아주 초고속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동북선은 본다면 롯데캐슬이라든가 여기 지금 현재 역에 꿈의 숲이라는 이런 부분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여기가 장이 뉴타운입니다. 하면 도보로 한 4분 정도면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동북선은 역세권으로 변하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 2025년도에 지금 완공을 예정을 하고 아주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이라든가 안양천이라든가 지금 한천이라든가 지상에 대한 천을 개발을 한다고 그랬듯이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번에도 아주 이렇게 장마로 인해서 지금 많은 강남에는 너무도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가 오히려 물난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수 처리가 잘 돼 있다라는 부분과 지상에는 이렇게 수변경로로 되고 지하에는 이렇게 지금 고속화 도로와 일반 도로가 될 수 있게끔 가면 이 도로를 타면 강남까지 20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게끔 고속화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GTX 신호선을 타고 삼성에 10분이면 갈 것이고 고속화 도로를 타고 가면 삼성에 20분이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우리가 지금 장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 가격을 놓고 본다면 투룸입니다.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억 미만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또 하나 재개발로 인해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저가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3억 6천에 3억 9천입니다. 테라스가 모두 있다라고 했고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풀옵션도 에어컨 2대, 3대입니다. 해서 전세가 2억 4천에서 2억 5천 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워낙에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곳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곳에서 여러분께서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9호선 지나가고 있네요. 언주역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5억 7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 노선이 이미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교통망을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도 체크해 볼게요.
네, 강남은 나름대로의 관심도들이 상당히 많죠. 2년 동안에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또 다시 이게 재개발이 조금 뜸하다 보니 1년 더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강남구라든가 강남에 있는 대치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송파 잠실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아직 1년이 더 연장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세대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이 논현동에는 신분당선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지금 현재 9호선 언주역입니다. 9호선은 급행과 완행으로 두 개가 노선이 있죠. 언주역에는 우리가 완행이지만 신논현역에는 급행입니다. 논현역에도 급행이고요. 여기에는 신분당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2동짜리 건물입니다. 투룸으로 되고 2동인데 거의가 건물이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외관과 내부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변보다도 더욱더 멋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아이파크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아주 조금 더 오히려 더 건물이 더 멋있다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건물이 잘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이 28.84인데 시설 사용 면적이 49.5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풀옵션이고요. 에어컨 2개, 여기에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게 다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시세가 6억이 안 됩니다. 요새 강남에 거의 뻑하면 6억, 7억을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요즘에 조금 모든 게 좀 힘들다라고 하니까 이 건축주님이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마음을 좁게 가지신 것 같은데 5억 7천에서 5억 8천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되시고요. 투자 포인트 넘어가면 우리가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강남은 최상이죠. 2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모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 주변에 많고 또 테란로와 강남대로로 인해서도 모두 우리가 젊은이들의 거리이고 만큼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인해서 대형 개발 호재가 있죠. 삼성역이라든가 봉은사역 주변에 굉장히 이런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몇천 명이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지 빠르게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강남은 너무도 많은 분들도 말씀드리고 강남은 너무도 많은 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경제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언주역입니다. 여기 선정역이 급행이고 신논현역이 급행입니다. 이 신논현역에는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가서 논현역이죠. 학동역이고 강남구청역입니다. 그래서 7호선, 9호선, 2호선, 3호선 모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입주 조건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우리가 테란노 뻥뻥 뚫려 있지요. 그래서 테란로의 자동차 거리도 상당히 좋고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데 또 내지는 중부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올림픽도로 진입하는데도 굉장히 수월하게 완벽하게 일자도로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넘어가면 입주 조건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옆에 차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죠. 굉장히 그 주변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또 삼성역에 보면 코엑스몰이 있고 강남 세브란스 이렇게 대학병원이 2개가 지금 갖춰져 있으면서 우리가 저기 신세계에 대한 부분, 고속터미널에 대한 부분들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실운동당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잠실과 지금 현재 코엑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잠실운동장에 대한 부분이 리모델링인데 여기가 자족형으로 돼서 호텔이라든가 상업지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어우러서 현대와 같이 삼성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삼성역에 이렇게 지하화가 녹지 공간을 들어가면서 됩니다. 영동대래 통합 환승센터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원화가 되는데 모든 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호선, 9호선, GTX 노선이 이렇게 돼서 하루에 60만 명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잠실 국제 업무지구로서 같이 어우러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곳에도 일자리 창출이 120만 명이 된다라는 부분 어마어마하죠. 강남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GTX 노선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신논현역으로 지금 현재 개통이 됐습니다. 신논현역과 신원역에 지금 현재 어우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9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장되는 부분을 해서 신논현과 9호선이 같이 된다면 더욱더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편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세가 지금 투룸입니다. 2동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역세권입니다. 언주역에서는 2분이면 되고 신논현역에서는 4분이면 되는데 5억 7천에서 5억 8천이면 전세가 4억 9천이어서 실투자 금액은 이렇게 8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가는 굉장히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1대1로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셔서 관련된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